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입니다. 항상 시작하실 때 제가 녹화했던 시간과 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잘 보시고, 그리고 차트에 그 시간대 어떤 흐름이 생겼었는지 그거 잘 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일단 메인적인 시황은 일단 비트코인이시겠죠. 그죠?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4시 30분에 FOMC가 있어요. 그래서 FOMC 때문에 좀 살짝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변화가 좀 생기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뭐 수십 퍼센트 이상 뭐 그렇게 막 떡락한다거나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많게는 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비트코인은 한뭐 3에서 5%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뭐 그 정도는 의리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보면서 예측하기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과거에 언제였었다 좀 팔았던 부시들을 잠시 채워놓고 그냥 일부를 채워놓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일단 조정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또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참고하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1억 5,400만 원 나중에 뭐 어느 날뭐 2억까지 3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조금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매수를 조금 지양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또 쫄지 마라 지금대 분할 매수해보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때 또 장수로 남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또 뭐 어쩌면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좀 단단한 그런 자산들 좀 모아가셨다가 잠시 있으셨다가 또 뭔가 이슈가 또 돌면 또 움직여도 되겠죠. 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라는 뉴스 감사합니다. 원래 어제 방송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물가 주택도 본까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부동산 자료들도 있으니까 제가 부동산은 잘 몰라서 이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죠? 네. 대구는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네. 오케이. 네. 저희 집도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처음 일때 이사를 하려고 했던 후보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아파트가 4억이었었어요. 준신축에 가까워서. 근데 그 녀석들 1억을 넘게 빠졌더라고요. 네, 아니야. 그래서 저희 집 아파트는 그래도 좀 제가 딱 예상했던 만큼 딱 거기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긴 한데 제가 이제 3억 초반에 샀는데 2억 5천까지는 빠지는 걸 각오하고 들어갈 거다. 한 6, 7천만 원 정도는 한 전세는 오히려 분할해서 못한다. 그냥 각오하고 열심히 벌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직 그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FOMC 맞두고 이제 뉴스 보시면 뭐 나오고 저쪽저쪽 있고요. 그리고 FOMC 경기감이 동반하라, 뭐 테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달러 부담보다 더 높은 수익률 써야할까 미국 주식. 네, 미국 주식 좋았죠, 그죠? 뭐 인정해야지. 하지만 다우 쪽은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달러로 넘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트럼프의 고개수준 및 장기채 ETF 기뢰선 사업 게임이 이것도 중과해야 되겠다. 그죠? 장기채 ETF 수요가 몰렸었다. 제가 이제 추천드렸었죠. 그죠? 네. 금리 인하 기조가 완만해질 수 있었다. 뭐 완만해지면 더 좋은 거지. 완만해져야 될 거예요. 금리 인하 확 해버리면 빠르게 해버리면 경제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채권을 했는데 뭐 단타를 치려고 그래요. 채권은 장투지. 그죠? 연 이자를 갖다가 6%씩 받으면서 그냥 묻어놓고 10년, 20년 지나버리면 두세 배 그냥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 올라 생각하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오르진 않을 거야. 못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보험금들 저축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앞으로 집들도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참 좋죠. 네. 이렇게 뭐 저도 다우 빠진다는 얘기 나왔고요. 처음처럼 탐난다. 롯데주주 사업 저거 저쩌고.
뭐 주가도 발그레. 뭐 지금 술 광고 많이 나오네요. 지금 이제 술 광고를 좀 띄우려고 하나 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하이트진로거든요. 네. 일단은 배당금을 받으려고 들어가 있어요. 네. 배당금 들어가도 한 몇백만 원 되니까 짭짤하더라고요. 네. 또 올랐어? 어쩌고저쩌고. 트럼프 빈부분 2차전지 2차전지 이야기는 많이 드렸었죠. 그죠? 자, 뭐 봤던 뉴스들도 좀 많고요. 양잿물 아이고 왜 이래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매일 차트 좀 볼게요. 매일요. 근데 웃기는 게 이게 좀 오래됐는데 지금 또 반등이 오르고 있거든. 재밌는 얘기 좀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 좀 나누도록 하고요. 차 안 팔린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쵸?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짤 재밌더라고요. 큐님 어서 오시고요. 나중에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셔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계시면 저희 방은 아무것도 얻어가실 게 없습니다. 막 능동적으로 막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지선다적인 질문보다는 관점적인 질문들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입니다. 1437입니다. 환율이 움직이는 걸 봐서 미국이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동결에 가까운 모습이고 거다라는 지금 추측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탄핵이 일단 진행이 되면서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가 조금 걱정이 돼요. 엔화는 뭐 빠지면 빠질수록 좋습니다. 사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기축통 아니겠습니까? 달러는 4.75. 볼리저 밴드상 이제 저점 영역이 바닥 영역이기 때문에 또 살짝 버티는 그림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한 3.5에서 2.5까지는 천천히 빠질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천천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천천히 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리고 골치 아프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빠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미국 경기가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빚을 많이 냈잖아. 채권이 엄청 팔리면서 그 천천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유가는 70달러 그냥 무난한 그런 상태입니다. 빅 차트가 살짝 반등을 했어요. 지금 공포가 살짝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S&P는 오히려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그렇죠? FOMC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FOMC 그런 관련된 찌라시들이 돌고 있나 봅니다. 위아래로 막 흔들어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봉우리를 만들어 주고 다음에 따지면 또 구멍 있게 빠질 수 있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이 추세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게 되면 이걸 못 넘어가면서 이렇게 꺾일 때는 이제 이 정도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은 지금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제 그냥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럼 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아마 또 그렇게 남아야 이쪽 이 타이밍이 맛있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에서 숏 이야기 좀 드리긴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반등하던 조정파를 보면 이제 이거 쭉쭉 빠지는 그림은 아닐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은은 또 진정되고 있는 부분, 골드도 좀 봐야겠죠. 이런 값도 좀 진정되고 있네요. 4시간 차트인가요? 일봉 차트 봐야겠다.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져도 괜찮죠, 그죠?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라서 이때 참 은을 많이 사뒀으면 좋았을 텐데. 골드입니다. 골드도 터무니없이 쏟았다가 좀 사실적으로 정체기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죠. 네.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는 바닥에서 좀 약간의 반등 정도 보여주고 있다. 차이나 증시, 차이나 A50입니다.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A50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었어요. 처음 중국 주식은 엄청 상승했다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튀어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이거보다 중국이 더 강해질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첨단 산업들이 중국이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산 알리 이런 거 보면 사실 품질 너무 안 좋죠. 저는 알리에서 즐겨 사는 품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케이스라던가 그냥 중요치 않은 그런 소모품들, 그렇죠. 한국에 있는 쿠팡들도 보면 그걸 너무 비싸잖아. 너무 비싸게 팔아먹잖아. 그리고 뭐 면티 같은 거, 양말 이런 거 있죠. 그냥 싼 맛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한 2만 원 주면 잔뜩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즐겨 사는 편인데 그냥 소형 액세서리 같은 거, 소형 가구 같은 거. 근데 이제 변론을 하고 전기차, BYD도 그렇고 지금 첨단 산업들이 굉장히 막 발전하게 되면서 사실 뭐 명품들도 보면은 립생로랑이라든지 예전에 뭐 디올 이런 것들도 다 중국 장인들 써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 기술이 좋아. 우린 중국산에 욕하지만 그 외국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는 마이든 차이나가 품질이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첨단 산업들의 힘을 받으면서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얘기가 좀 셌죠. 글쎄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중국의 평균 연봉이 지금 $10,000 정도 되는데 거기 돌파하면 이제 200만, 2만 달러, 3만 달러 팍팍 가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2만 달러만 돼도 중국 평균 연봉이 미국의 GDP, 총 GDP를 넘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공산당이 이제 시진핑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시진핑은 좀 많이 아쉬운데 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기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같이 또 뭔가 또 샤브샤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샤브샤브? 슈프? 일본 말인가?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게 차이나 테크주 위주로, 중국 테크주 위주로 좀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든다. 됐죠? 그래요. 그 정도.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반등을 주다가 또 좀 기어가는 모습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이 지역은 잘 안 깨진다니까. 우리 옛날에 이때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쉽게 안 무너진다 그랬잖아. 이 깨질 때면 좀 미치 살아가고 난리 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안 무너질 겁니다. 이게 언제는 2013년인데 한국이 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때보다 더 나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메이저야 추세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닫아주면서 이렇게 횡보가 되면 한 번 더 날개를 펼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제가 2035년을 한국의 정점을 보고 있어요.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2035년은 이후로는 한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전쟁 같은 그 뭐라나 방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힘 있다 이거지. 됐죠? 네, 2035년 정도를 고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뒤로는 한국 경제 미래 없다. 딴 데 가야 된다. 그때까지 역시 빡세게 벌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뒤로는 그래도 뭐 복지금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변수도 생길 수 있겠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밀렵 간단히 먼저 볼까? 이 뭐야? 그린푸드? 이것도 뭐 하는 데인데? 아이고야, 이것도 좋다고 사람 사겠구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린푸드. 이거는 뭐 노려볼 수도 있겠다. 네. 자, 밀렵. 밀리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번에 그 이슈가 터지고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락스 그거죠. 그 청소하는 그 무슨 무게액체 이슈가 사실 터지 며칠 안 됐거든. 그때 밀리엄 그게 터졌대요. 주말에 막 터졌대요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로 올라 버리네. 근데 거래량 수급이 상당히 들어왔죠. 최근에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여기 수급은 여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단 여기 정도까지는 비벼올 만큼 들어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쩌면 밀리엄은 3만원대 초중반 중반 후반까지는 상승할 수도 있는 거라 이 그림으로. 이유 아이러니하죠 참. 물론 뭐 바로바로 가긴 않겠지만 움직였다가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스차트가 이런 이슈들을 먼저 반응하고 오히려 악재를 통해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마트도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데 내수가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이때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깨져버렸죠, 그죠? 이제는 뭐 못 판다. 이제는 뭐 버텨야 된다. 방법 없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뭐 다른 건 크게 볼 거 있으려나?
카카오페이도 반등을 좀 많이 했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 추천드렸었죠, 그죠? 카카오 같은 거 추천드렸었고, 차이드 항생테크, 타이거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볼만합니다. 바로 가는 흐름이 안 되더라도 꿀렁꿀렁 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가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가 메이저 타점 되겠지. 한 6,300원, 400원 정도가 메이저가 탈 것이고, 요거는 지금은 천천히 보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보면 지루하죠. 정신은. 코인으로 넘어가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은 어제가 고점을 좀 찍고 변동성이 생기고 10월 19일자가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빠를 흐름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10만 달러 10만 달러? 10만 1000달러 이 정도 자리에서는 쉽게 이게 확 무너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져주면 사다 들어주는 흐름, 약간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좀 약해졌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배로 쫙 벌어져 있는 상태고, 상승 추세가 좀 약해져 있다, 최근에. 요때보다는. 그죠? 요때보다는 11월 달보다는 좀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것이냐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일단 꿀렁꿀렁 하다가 빠진다고 하셨을 때 다시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무서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는 이렇게 폭락하는 것보다는 크게 그랬을 때 이 정도의 조정상은 연출될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역시 저점을 노리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가만히 있고, 비트코인 놓치신 분들도 가만히 있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풀매수 풀매도가 아니라 일부 비워놨으면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유스 빠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플로도 빠지고 있을 겁니다. 다 빠지고 있죠. 다 비슷비슷하게 엘프도 빠지고 있고, 알트코인 다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고 기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패턴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쭉 긁어주면 이 끝에 어딘가,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 돼가지고 어딘가에 시동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 걸리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노려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원화로 넘어갈게요. 네,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여기 타이밍이었죠. 잡으셨던 분들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 공식 시황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한번 단타를 노려볼 수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반등이 조금 나왔었고, 여기서는 이제 반등에 좀 털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익절이 됐겠죠. 그래서 소대가 안 나거든. 그럼 지금은 이제 역시나 이런 패턴을 좀 대입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진입해보는 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끼타이 되게 되면 여기가 될 거거든요. 3,500에서 3,400 사이. 그래서 이 정도는 감수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진행하시더라도. 여기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등 주다가 빠지겠지. 빠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떨어지는 내일 이지선다가 아니라 물량 채우고 올라가면 줄이고 채우고 줄이고 이걸 계속 습관화 시키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뷰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폭락할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많이 빠지면 이 정도까지, 정말 많이 빠지면 그래서 한번 들어줄 것이고, 어쨌든 꿀렁꿀렁 하다가 한 번 더 들어주고 죽는 그림이 예뻐요. 아우 예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봐봐. 많은 종목들이 이런 무빙을 보여줍니다. 진짜 상승했던 이제 펌핑을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어때요? 어때요? 그죠?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리플 같은 경우도 여기 거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 나올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알고 있거나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먹으려 뛰어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꺾일지 여기서 꺾일지 알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개미들이 몰려들면 좀 더 갈 거고요. 덜 몰려들면 조금 덜 가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일단 요구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떨어질 때 좀 찰지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라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리플도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겠고, 뭐 많이 가면 가나 보다 하고, 수익 나신 분 축하해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헤데라고 루멘 뭐 이런 것들 다 고만고만하죠. 그죠? 다 고만고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브먼트엔 또 뭐 하는 거야? 원도 파이낸스 다 괜찮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 언급드렸다? 38,000원? 38,000원 말씀드렸나? 지금 피보나치 비율 되어 있는데요. 그죠? 38,900원? 요 자리에 언급드렸나?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있네? 오케이. 그래요. 근데 이것도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잔잔바리를 움직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뭐 많이 갈 건지 떨어질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 시험을 해드렸던 얘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빠짐 이만큼, 사실 이만큼 폭이 큰 거잖아. 그래서 다시 잡는 거예요. 근데 38.2까지 터치는 안 했네. 그치? 아직까지도. 환율 때문인가? 어쨌든 반등 좀 주고 있는데, 뭐 요 정도 자리에 손절 주고 들어가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39,3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이 정도에 좀 여기서 정찰 받고 요 정도 깔아보는 거지. 체결 안 되면 말고. 항상 그렇게 나 안 데리고 가면 미련 없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손절가 지키시고요. 그리고 2% 수익 나면 25% 팔아보십시오. 20% 버튼이 없어서 팔아버리시고 남은 걸로 놓으세요. 남은 걸로. 그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좀 잠잠하다. 잠잠한 상태에서 오늘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로 쪽은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작게도 위로 한번 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빠지다가 튀었다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 또는 걱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홀짝이라서 감샷입니다. 맞으면 와 하는 거 틀리면 말아요. 근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크게 베팅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큰 파동, 눈에 보이는 파동들을 그리고 또는 내가 원하는 그런 포인트, 원하는 흐름, 원하는 거래량, 원하는 추세 돌파 이런 게 나왔을 때 노리시는 게 좋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좀 뭐 액션 취하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 보면 이제 좀 유명한 알트코인들 있죠. 좀 그래도 좀 알려져 있고 근데 또 그래도 좀 메인넷이 좀 있는 친구들. 제가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메인넷이 있는 친구거든요. 얘는. 그래서 요 자리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 오게 되면 다시 또 진입가격을 또 빡세게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상 하단이니까 유리한 저렴한 가격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오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뚫으면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떨어뜨릴 때 팔면 되는 거거든. 돌았다 돌아올 때. 그럼 중시단에 실 받았고 들었잖아. 근데 이제 이탈됐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심플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매일매일 사고 팔고 반복하지 않잖아요. 한번 사놓으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팔면은 또 내가 원하는 가격이라든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하루다 멀다 하고 지금 가나요? 오늘 가나요? 지금 모르나요? 지금 모르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가지고 오늘 사서 앞으로 영원히 이 가격이 오지 않고 계속 오르기를 바라는지 이게 참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신기하다 이거죠. 그죠?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공개 버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를 좀 싫어하시는데요. 한국 증시 U 플러스 거의 70원이요. 제가 이걸 12,000원에 팔았죠. 기똥차게 팔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사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몇백만 원 지금 사모았는데 요거 사고 지금 평당이 요즘 대입니다. 좀 빨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들어간 거니까 좀 과감하게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죠. 제 평당이 이쯤 될 겁니다. 11,170원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될 거거든요. 11,000,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손해잖아. 근데 난 전 여기서 이만큼을 먹었단 말이죠. 거의 가장 많은 시를 넣었던 돈으로.
그러면 다시 채워놓은 거 문제 없죠. 그리고 여기도 채워놓을 겁니다. 요 자리 오게 되면 또 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거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5% 이상이 나오는 배당금 때문입니다. 배당금이 굉장히 짭짤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작년 배당금을 정리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100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매력적이고 세금 다 떼거든요. 실수령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봉인으로 인정하신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르신분들 꽤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온 상태니까 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막 급변하는 거 싫어, 나 막 진짜 막 코인 막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유플러스였습니다. 네. 봐봐. 그리고 유플러스는 지금 이걸 넘어가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몇 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라든가 AI 사회 발달돼서 이렇게 돌파해버리면 여기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좋은 거거든. 그쵸? 여기 굉장히 싼 가격대에 있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모은 거라. 이 지지받은 거 보십시오. 얘 깨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이 가격이 있는데 이걸 왜 쫄아? 만약에 무조건 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술 관련 이슈들을 보니까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종목이네요. 나 배당금을 좀 받아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을 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한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미래셋 계좌를 좀 연결한 걸 도와드릴게요. 뭐 여러분 직접 그 어플로 하셔야 돼요. 어플로 하셔가지고 저한테 계좌 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등록해 놓으면 여러분들 계좌가 금액 얼마 들어가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연락 드리진 않는데 이런 것들도 모아가 보시면 제가 가끔씩 보면 리뷰들 가끔 가다가 이제 요거 좀 줄입시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좀 몇 개 모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매매 자주 하면 수수료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저한테 떨어지는이다 일부가. 그렇지만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십시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묻어두시고 아주 길게 보십시오. 여러분 노후 자금처럼. 괜찮죠? 하이트질러 보십시오. 과거에 이 자리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낮겠죠. 이탈되더라도 얘는 이제 그거잖아, 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먹고 살고 이제 순수익이 엄청 많이 나는 회사거든요. 이 정도만 가도 땡큐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슈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4%대 배당금 이자를 주는 종목입니다. 그죠? 배당금 받으면 배당 이후는 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마체가 많이 안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내일 모레쯤 되면 좀 움직일 수 있거든. 이게 내 생각에 이렇게 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금 먹고 빠져나오든지 배당 먹고 물려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럼 11,000원 정도 빠져도 되잖아요. 이까지 빠져도 배당금 5% 정도 나오니까, 그치?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다시 굴렁굴렁 오르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또 딱히 보여드리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한항공은 뭐 잘 움직이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다 괜찮죠, 그죠? 회복도 빠르고. 대한항공도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유턴 쫙 하고 있죠. 대한항공은 신고점 갱신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터졌던 부분, 이렇게 모으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나랑 통합이 되면서 잘 진행되고 운이 좋으면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가면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것들 미리 들어가서 좀 잡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3% 가까운 배당금, 그러니까 저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타점 조금 놓치긴 했는데 이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한국 주식도 좀 언급을 좀 드려봤고요. 이런 한국 주식들은 큰 돈보다는 좀 그냥 길게 롱텀으로 나는 물려도 이자로 다 커버 칠 거야. 걔네들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면 복리로 계속 돈이 결국은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술값, 반백값 다 인상되게 돼 있거든요. KTNG 마찬가지입니다. 네, KTNG도 좀 다시 또 좀 가시는 가격으로 오고 있더라. 제가 이것도 KTNG 좀 빨리 팔았던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예전에
아마 요거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서 팔았을 거예요. 요쯤 팔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12,000까지 갔다가 빠져가지고 좀 속상했죠. 팔고 나서 빠져서 좋아했었는데 그치. 그래서 10만 원대 한 중반부터는 또 담아 모으셔도 좋습니다. 배당 처리 이후는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보시고 아주 길게 보시면 KTNG도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또 흔들흔들 하다가 좀 돌파했죠. 그러니까 요게 요 타이밍입니다. 요 타이밍이 아까 있고 요게 요 정도 하나 있고 요게 더 하나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케이크 누구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 요쯤 요 타이밍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요 타이밍 나올 수 있겠죠. 요 플러스 비슷한 그림이고 뚫었으니까 치고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더 10만 원대 초반부터는 또 다시 또 장기 보하면서 접근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담배값 인상하면 또 꾸준히 또 상승해서 15만 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우리 길게 보시는 분들 코인은 뭐 흔들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마 좀 꾸궁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